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면서 야권이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선동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충북대에 난입해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환표 추경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도립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상당수 예산이 그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야당 측의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국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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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폭력을 선동하고 탄핵 절차 지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그것이 정의다.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 대통령 구속 취소를 환영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김영환 지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처럼 내란 동조 세력 또한 발본색원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 한다. 청주와 충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돌입한 단식 농성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대 전환 분쟁이 생긴 건설사와 입주자 대표들이 협상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민생이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성건설 지금 분양가가 지금 4억 8천, 4억 6천이라는데 합당합니까?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시도당 위원장들도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며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헌재 판결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 내내 충북에서도 진보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탄핵 판결을 앞둔 시기에 청주시의회가 관광 일색의 연찬회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흘간 4,9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관광 일정이 대부분인 연찬회를 다녀온 청주시의회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선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추경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범석 시장이 의원들과 연찬회 만찬을 즐긴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고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불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해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극우 유튜버가 몰려들면서 대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피신한 상황.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막아서고 유튜버들과 대치 중인 가운데 모자를 쓴 사람이 현수막을 질질 끌고 나타납니다. 현수막을 바닥에 두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집회 중이던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고 불까지 지른 겁니다. 불 떼었다! 불 떼었다!
극우 유튜버들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촬영해 학번과 이름까지 특정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10명. 집회를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 극우 유튜버들이 몸싸움을 벌이자 그제서야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40명이 더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극우 세력을 제지하진 않았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을 하고 밀치고 이러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었잖아요. 경찰이 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이에 대해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하는 건 미리 알지 못했고 충돌을 막기에는 경찰관 수가 부족했다면서 추가 경력이 투입된 뒤에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외부인이 학교에 난입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 검열하고 그 개개인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충북대 학생들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고 경찰은 불을 지르고 학생들을 폭행한 영상들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보은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제보자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원랜드에서 다수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 등이 확인돼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청주시 가경동, 복대동, 송정동, 강내면 일대 주택과 상가 등 16,000가구가 일시적으로 정전됐습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1분 37초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서청주 변전소 변압기에 고양이가 올라가 접촉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편성한 김영환표 추경 예산 사업들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하는 바퍼와 도리 파크골프장 조성, 자치연수원 사업까지 상임위마다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일부 사업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재원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의 쟁점은 김영환 지사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바퍼였습니다. 기부, 후원으로만 충당한다더니 본 예산 7억여 원에 이어 이번엔 그 6배인 42억 원을 또 세웠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부작용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감을 맡긴 기업은 비용을 아끼지만 이익의 일부만 후원하는 데다 그 후원도 의무가 아니어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적인 대부분의 그 가공이라든지 이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한 모든 가장 큰 혜택은 기업들이 보고 있는 거다. 소외계층이 하던 소일거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후원 기준을 만드는 등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일감이 같은 거를 저희가 확보는 안 하고 신규 일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선심성, 선거용 논란인 문화예술체육 사업들도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도립미술관 총사업비와 별도로 공사비를 따로 세워 중앙투자심사 회피용 쪼개기 의혹을 받는 자치연수원 공간 조성에 질책이 잇따랐고 280억에 28억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특히 뜨거운 감자인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너무 급하다,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이 4년이나 남았고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의도로 품종보존용 가축과 골프장을 공존시키려 하냐는 겁니다. 기존의 축산시험장 본래 기능까지 훼손해가면서 파크골프장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이런 분위기와 많이 달랐습니다. 행문위는 파크골프장 예산 47억 원을 한 푼도 깎지 않았고
산경위가 박 목장 초지 감소에 따른 조사료 추가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했을 뿐입니다. 사업비 쪼개기 의혹을 받는 자치연수원 별도 공사비도 4분의 1인 7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 예산 36.8%를 깎았지만 약 27억 원이 남아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 상임위를 다 합해도 삭감액은 31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옛 청풍교 보수 예산 등을 처리할 건설환경 소방위 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만 남겨둔 상태. 큰 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심사 때처럼 거의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인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아파트 1층 한 세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나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230여 명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충청북도가 지난 2022년 도입했고 음성군의회가 주민 발의로 제정하려다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오늘 2년 가까이 끌어온 노사협약을 타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3년 6월 절차 협의를 시작해 16차례 실무 협의와 8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요구안 57건 가운데 44건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안은 순회교사 처우 개선과 교원 업무 간소화, 기간제 교사 공무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완화 등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는 충북교사 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을 통해 요구안 52건 가운데 30건을 합의했습니다. 제천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남천동 주차타워와 강제동 주차장 조성 사업에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천시는 2027년 상반기까지 170억 원을 들여 남천동 일원에 지상 4층 21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지을 예정입니다. 강제동 유수지 주차장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42억 원을 들여 90면 규모로 짓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돕기 위해 3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차태환 회장은 국악 엑스포 성공 개최로 우리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인 만큼 청주 상공회의소 회원사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충북경찰이 스토킹, 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위한 민간 경호를 지원합니다. 보복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심사위가 결정하면 최장 28일간 민간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동안 출퇴근에 동행하며 피해자를 근접 경호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신변 보호를 해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